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35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유인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네, 오늘 두한 씨가. 예, 도현 씨가 오늘 휴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 팀장하고 둘이서만 셋이죠, 우리 셋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오늘 할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 회원 캠프 잘 갔다 왔다. 얼마나 재밌었나. 네. 우리가 약간 조금씩은 털었지만은 뭐 좋았다, 뭐 고마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느꼈던 것들 얘기해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인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실무자가 그러니까 딱 이제 나와 실무자가 있으니까. 네. 얘기해 봅시다. 어땠습니까? 우선은 네. 회원 캠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회원 캠프에 이번에도 역시 처음 발을 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우리가 몇 번 말했지만 모르는 사람과 1박 2일을 하러 간다는 게 사실 큰 결심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이제 한님이라고 네. 그 부인과 함께 네. 그 배우자님과 함께 오셨는데 네. 제가 딱 회원 캠프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와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무리에 있지 않고 따로 저기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어색했구나. 느낌이 맨 처음에 저는 따로 오신 손님들인가? 숙소는 우리가 다 빌렸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한테 오신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나니까 이분들이 혹시 와서 후회하시나? 이랬잖아요. 맨 처음에 내가 용기를 내서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어색하고 따로 떨어져 계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하시자 했는데 너무나 그 같이 오신 배우자분들도 너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기차기 18개 하시고 되게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특히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한 12시 정도에 우리 고기 다 구워 먹고 들어가서 주무신다고 들어가셨는데 저희가 숙소가 이제 호텔급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방이 제공되지 않고 단체로 자기 때문에 잠자리가 약간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또 고기 먹고 계속 밖에서 놀고 있는데 나오시더니 그 본인 차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셨으나 밖에서 너무 고기를 먹고 떠드는 사람들에 의하여 진짜. 다시 강제 소환되셔서 같이 또 새벽 술을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되게 본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런 게 본인이 새벽 4시까지 사람들과 술을 먹고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경험 하셨는데 굉장히 즐겁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 소식지에도 글을 써주시겠노라. 회원 캠프 후기를 잘 써보시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런 회원분들 만나면 여러 가지 이제 민원연에 대해서 저희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 이분께서 미디어 탈곡기를 모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정윤 PD랑 함께 그 바베큐 자리에 계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럼 이분이 애들 아빠야? 그런 거 그러고요. 제 옆에 계셨죠. 그분께서 아니 미디어 탈곡기라고 하는 민원연 팟캐스트를 어떻게 회원들이 모를 수가 있냐. 이거 너무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고 많이 알렸으나 우리의 부족이 부족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다시 회원분들께 우리 미디어 탈곡기를 안내하는 문자를 한번 이제 다시 보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안 보냈었나요? 아니 초반에 보냈었나요? 텔레그램 통해서도 이제 홍보하고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한번 보내야 될 시기구나. 그 회원분들이 느끼시기에 민원연 활동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지만 그냥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으시나 보다 했는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음 주 정도에 홍보 문자를 쏘겠습니다. 그 홍보는 제가 늘 주장하는 홍보는 김원규 차장님께서 다른 방송국에 가셔서 미디어 탈곡기를 했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회원들한테 알려야 된다. 홍보하는 걸 제가 옛날부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만 가지 말고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라. 그랬는데
지금 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했다니까. 망신당했다니까. 망신당했다니까. 어제 KBS 저널리즘 제이 너무 재밌다. 토크쇼 나가셔가지고 말씀하셨대요?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했다니까요. 요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저널리즘 그 제이가 일요일에 방송되지 않습니까? 네. 요게 우리 팟캐스트가 토요일에 나가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떴다면서요? 떴는데 또 네, 이번에 나가서 또 하셨으니까 이게 나올지 편집될 것 일요일에 같아요. 셋 중에 한 번은 살려주겠지, 그지? 한 번만 하면 잘릴까봐 무서워서 3번 얘기했다니까. 대박. 그러다가 전체 분량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토요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저널리즘 제이를 보셔요. 네. 왜 보셔야 되냐? 미디어 달구기가 3번을 얘기했는데 몇 번이 나오나? 언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잘못하면 김원규 처장님 얼굴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촬영은 했는데. 그리고 저널리즘 제이 제작자 여러분. 이게 들으시죠?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편집하셨으면 토요일에 얼른 이거 보고 다시 들어가십시오. 아유 깜짝아요. 재편집하러. 내가 그거 잘랐는데. 네. 아무튼 재밌으셔요. 아무튼 거기 제작진들도 진짜 재밌어요. 막 다 듣고 저희 방송을 다 듣고 정말요? 우리가 제가 까방권을 드린다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아래 자막으로도 미디어 달구기 자막. 까방권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러지 마라. 신경 좀 써주세요. 이번 캠프에서 또 특징. 저희가 아이들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딱 앉았는데 아이가 셋인 집. 몇 가족이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제 기억으로 5가족? 네. 애가 셋이었던 집이 네 팀. 네 팀. 네. 그러니까 온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가 왔는데 17명이 왔죠?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 한번 모임에 와보셔야 될 것 같아. 아니, 국민연금공단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왜냐면 도대체 민원연 회원은 왜 이런가 이거를 연구하러. 그래서 회원 캠프에 오신 회원분들 중에 아이 셋이 있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선 아이 셋이 모이니까 아이 셋 가정이 모이니까 대화의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35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5금 이제 29금은 안 돼. 이건 왜냐면 이제는 뭐 이거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안 날 수 있는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라고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유민지 팀장님. 그렇죠. 네. 제가 또 그 안에 그 중에 한 명이 세 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하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 다자녀 소모임을 만들어야겠다. 들어오는 기준 소모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읍시다. 들어오는 기준 우선은 애 둘도 어렵다. 우선 셋은 낳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셋 이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물론 셋인 간사는 무조건 윤 팀장이. 네, 두 명 한 명도 환영한다. 그래서 이번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도 애가 셋인데 캠프에 못 오시면 안 돼.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분들은 앞으로 고정으로 한동안 오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 프로그램 자기가 짜게 하고 다음부터는 다자녀 프로그램. 다자녀 프로그램. 우리가 너무 고민했어. 직접 짜게 해야겠어 이제부터는. 아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이 회원 캠프를 조직하는, 그러니까 기획하는 팀에 있었거든. 신문방송 분과. 그쵸? 근데 걔네들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어르신들 다자녀 부모님들이 참석해서 직접 자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책방을 만들어 직접 짜는 게 좋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온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보면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이 될 때까지 안 자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안 가겠다고 제발 늦게 가자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어른도 더 만족스러워하고 더 즐겁고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고 아이들이 우선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을 섭렵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근데 그 불량식품을 그렇게 열심히 먹어대는 아이들을 보니. 근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막 컵라면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고 이런 게 요즘에는 마을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런 게 되게
제한되는데 그런 게 풀려서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들을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애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이 그렇게 뛰어노는 게 맨날 벌어지는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뛰어놀기만 하면서 컸으니까. 그런데 어떤 느낌이 그날 들었냐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뭐 갔다 와서 재밌었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보면서 애들이 너무 그렇게 어린애건 큰애건 간에 이렇게 작게 모여서 노는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가는 거 말고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것에 조금 그게 그리웠다. 애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목말랐다. 네. 없었다. 아예.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금방 친해지고 헤어지지를 못해. 절친인 줄 알았어 진짜.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만났는데 막 헤어지질 못하고 막 헤어진다니까 울고 같이 자겠다고 따라 올라오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엄벌을 내렸는데 안 된다. 헤어져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운동회를 저희가 낮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지금 운동회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신다. 그쵸? 무브먼트를 막 투쟁을 하셔요 거기서. 근데 예고한 바와 같이. 특히 갑자기 회원님 성함 최정성 회원님. 아 진짜 그 다들 이영호 회원님, 최지훈 회원님 뭐. 그리고 너무 이름이 나왔나?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투쟁적이야 정말. 이겨버려. 야 저희 진행하다가 진짜 칼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집회는 방송위 앞에 가서 국회 앞에 가서 아니면 저기 조선일보 앞에 가서 하십시오. 여기 아닙니다 지금 이랬는데 너무나 이제 심판의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조금이라도 본인의 팀에 유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투쟁하시는 모습 보고 이게 바로 민원연의 힘이구나. 이래서 그렇죠. 우리가 조선일보 앞에서 투쟁하는구나. 그렇죠. 네.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근데 과연 불의였는가? 심판의 잘못된 오락가락 행정을 보고 참을 수 없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이정일 PD가 말한 이유는 같은 조였거든요. 제가 그 조였습니다. 그 조였어요. 그 조여서 이정일 PD가 우리 활동가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 항의하는 대열에 껴서 같이 투쟁을 하시더라. 한마디 못해시더라. 근데 이 체육대회는요, 제가 보니까 심판을 따로 정해야겠더라. 그렇죠. 이게 진행자하고 심판하고 같이 하니까 진행했다 심판했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가 심판이냐고 우기고 네가 심판이냐 심판 자격이 있냐 막 이러고 그래서 이거 박성훈 대표나 이런 사람을 심판으로 갖다 앉혀놔야겠다. 그냥 공인을 근데 받아야 본인이 또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심판을 못해. 공정성을 잃고 조에 들어가서 또 막 하시고 그러시겠지. 아무튼 민원연 회원들은 모든 곳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신다. 이런 것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다. 이렇게 포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파티할 때 우리 TNO 회원님께서 고기를 또 충분히 보내주셨는데 거기다가 꼬치까지 이번에 꼬치 서비스. 그래서 꼬치까지 맛있게 구워서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요? 왜 더 할까요? 그래서 다음에도 많이 오신다고 하시던가요? 다 오신다고. 다 오신다고. 근데 그 회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내년에 꼭 이곳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막 약속을 하면서 서로 약속하고 부모님들한테 내년에 꼭 와야 돼요 막 이런 약속을 받으면서 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장소는 좀 바꿔보자. 왜냐면 똑같은 곳을 지금 2년째 갔는데 일단은 저는 그게 그나마 거기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대중교통을 어찌됐든 용문역까지 타고 와서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맞아요. 안 그러면 자가용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장점이긴 했는데 자꾸 이제 지역으로 충청도 쪽으로 이제 좀 내려가 대전이나 뭐 이쪽으로 아무튼 접근성이 좀 좋은 곳으로 한번 내려가서 지역 분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게 하자. 지금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부산 지역 빼고는 대부분이 수도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인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요 내년에는 미리 제가 아예 그냥 올해 지금부터 잡아가지고 예약을 그냥 지금 해버리려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캠프 장소 잡을 때도 사실 안성과 용인지 일대에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디밭이건 어쨌든 뛰어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베큐를 또 먹을 수 있고 저녁에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조건들이 교통도 나름 또 지하철 같은 게 좀 뭐 기차역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내리면 우리가 픽업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1년 전에 잡아야 된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안 돼서 왜 그런 데 많이 있는데 가격이 호텔급 숙소가 있는 곳은 뭐 그럴 수 있죠. 호텔까지 아니더라도 무슨 뭐 네. 하지만 민원년 캠프와 맞지 않다 이렇게 한번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렇게는 안 하고요. 어쨌든 장소를 잘 찾아서 네. 즐겁게. 근데 이번 장소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끼리의 공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위험하지 않고 네.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괜찮다. 난 내년에 가겠다. 난 지역이지만 내년에 가겠다 하시면 거기를 고민할 수도 있고요. 네, 한번 아무튼 함께 할 수 있는 건. 네, 한번 와주시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역에서 올라오실 때는 멀긴 너무 멀어. 맞아요. 서울에서도 한참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서울까지 안 오시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아주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나를 그냥 콱 비워두시고 3월 총회 때 공지. 네, 네, 미리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민원연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아, 언론이 너무 답답해서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민원연에서는 언론 개혁 운동뿐만 아니라 언론 감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입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저희가 5월에는 광주 순례도 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회원 캠프, 신입 회원들 가입하시면 신입 회원의 날, 그리고 달마다 회원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원분들 대상으로 언론 관련된 혹은 시국 관련된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 10,000원밖에 후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유, 10,000원도 큰 금액입니다. 저희 민원연은 100% 회원분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국 모여서 이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바로 그것이 민원연의 꿈입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주세요. 민원연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저희 민원연에서 회원 캠프를 준비하면서 텀블러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 텀블러가 또 점점 손이 커져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텀블러가 그냥 보온병입니다. 보온병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네요. 이 소리가 들리시죠? 자, 여기에 문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자, 이거를 또 제가 쓰느라 고생을 5만 곳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낸 말인데,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오직 언론 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들 민원연. 이게 딱 박혀있는. 근데 이게 그냥 타자로 박혀있는 게 아니라 캘리로 쓰셔가지고 캘리그래피 너무 멋지게 써주셨어요. 정말 멋져요. 화가 작가분께서. 네. 그래서 그걸 써주셨는데 이거가 딱 바뀐 텀블러, 검은색 텀블러에 하얀색 글씨 써있는데 이거를 회원 캠프에 오신 분들께 선물로 드렸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갖고 싶으시죠? 팔지도 않아요, 민원연이. 이거 받으시려면 12월에 있는 총회 창립기념식. 총회가 아니라 창립기념식. 12월에 창립기념식 오시면은 드린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줍니까? 그럼요, 오시면 드린다. 회원 캠프 때 받았던 사람 가서 다시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회원 캠프 때. 드릴 거예요. 혹시 하나를 더 갖고 싶으면 그때 와라. 거의 그렇게 중복되게 잘 안 오시기 조성지 회원 빼고는 이렇게 많이는 못 오시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오신 분들 텀블러가 막 많이 준비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 나중에 물량이 좀 딸린다 싶으면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안 되겠다 이러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텀블러 만들면서 왜 만들게 됐냐면 우리 전에 신입 회원을 할 때 신입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이 굿즈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굿즈까지는 우리가 뭐 판매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민원연을 좀 나타내고 뭔가 내가 민원연으로서의 어떤 항상 옆에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구를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민주언론, 시민의 힘으로. 요거밖에 없거든요, 저희한테. 그런데 혹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 민원연 이 문구도 스티커에 들어갈 거고 이런 캘리도. 그런데 이런 문구를 여러 개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하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편집도 하고 아니면 의견도 받고 해가지고 이 스티커를 실제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스티커는 어디 붙일 수 있는 용이죠? 차? 뭐 이런 데 붙일 차에도 붙일 수 있고 핸드폰 뒤에도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해. 노트북에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길에다가 벽에다가 붙일 수 있게 제가 생각하는 건 미디어 탈곡기를 하나 사진 박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탈곡기 들으시는 분들도 막 길에다가 홍보하는 거 붙일 수 있게 불법 선전물 지하철에다가 막 붙이고 아무튼 그거죠. 어쨌든 지하철은 아니지만 차에는 붙이는 사람도 있죠. 보통 이렇게 세월호 리본 좀 크게 해가지고 차에 붙이잖아요. 다이어리나 이런 데 붙일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민원연을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께 제공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연에서 어쨌든 지금 제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한번 찍어서 저희 탈곡기 그 게시판에도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텀블러 사진요? 네, 이런 게 만들어졌다. 탐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거 근데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굿즈 좀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에 굿즈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뭐 팔찌 보통 흔한 굿즈가 팔찌잖아요. 그다음에 팔찌 그 세월호 팔찌 같은 팔찌 배지 주로 이런 건데 그냥 지금도 달 게 너무 많아서 막 정말 옷이 구멍이 나요 제가. 그런데 민원연 거를 누가 달겠냐 제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건 오바다라고 하고 팔찌도 나는 세월호 팔찌만 껴요. 다른 거는 일부러 안 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주장이 많아. 우리가 고용주도 해야 되고 뭐 미투도 해야 되고 막 해가지고 줄여주죠 이렇게 다 달고 다니는데 제가 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텀블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본 거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요. 일단 좀 품목을 저는 해서 뭐 기본 한 2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200개 정도 만들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전 진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는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걸 막 구걸하듯이 이걸로 막 큰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거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걸 해서 막 이렇게 소속감을 우리들이 갖고 회원들이 같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누가 물어보면 민원연에다 그리고 민원연에 대한 확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회원 한 명 한 명이 민원연의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길들을 좀 차단하고 있어. 굿즈라는 표현이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지금 이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오시면은 드린다 하는 기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만들어진 굿즈는 막 그렇게 막 물론 비싼 게 아니면 할 수 있지만 좀 만약에 가격대가 좀 있다면은 가격대가 얘기하는 건 5,000원 이상 가격대가 어쨌든 있다면 뭔가 회원들이 사시게끔 무조건 계속 사야 돼요.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거기 있잖아요. 환경운동연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한 건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철수 화백인가요? 파나 하시는 그 선생님이 그 환경운동연합 회원이어가지고 거기에 거의 자신의 그 작품 중에 많은 것을 환경운동연합이 이렇게 굿즈로 만들어서 팔게 해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가보면 회사 그러니까 저기를 가보면 사무실에 가보면 거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근데 우리도 뭐 그렇게 한 사람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막 작품비를 제대로 지급하기에는 사실 또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좋은 문구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말했지만은 사실 이게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뭘 쓰려고 하면서 저희가 맨날 했던 언론이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다음에 민주 언론 시민의 힘으로 이런 걸로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그 말이 아까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음을 확 움직이지 않고 그게 너무 오래된 문구여가지고 새로운 문구를 하나 찾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저희 그 민주언론 30년사 첫 번째 책 뒤에 후기에 이 말이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정말 좋다. 민원연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시대에서 항상 우리가 주춤주춤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을 이제 갖다 붙였는데
이렇게 조금 몇 마디를 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았고, 근데 이런 말을 또 찾아내자 우리가. 그래서 민원연을 상징하고 또는 언론개혁 운동,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을 소비하는 운동 이런 거에 대한 슬로건 같은 슬로건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차에도 붙이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집에도 붙이는 사람이 있대. 아니, 어떤 사람 교회라고 이렇게 붙이잖아. 무슨 교회 다닌다. 집 그 현관에 자기 무슨 교회 다닌다 이렇게 붙이잖아. 그래, 그 무슨 일보 사자 이런 것처럼 막 붙이잖아. 근데 그것처럼 우리 회원님 중에서는 다양한 버전, 핸드폰에 붙이는 거 조그만 거 다양한 버전을 그냥 한 페이지 그걸로 스티커 한 페이지로 만들면 내가 알아서 핸드폰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친구한테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약속하건데 올 12월 그때쯤이면 뭐 하나는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왜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 민원연 내가 굿즈를 그렇죠. 재정에 도움이 돼요. 예. 도움도 조금 주면서도 나도 뭔가 민원연에 대한 이런 그렇죠. 네. 원가에 지금은 2배는 안 되게 팔아보려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굿즈는 없고 지금은 나중에 어쨌든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저희 지난번부터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원래 강연. 원래 강좌. 네, 원래 강좌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9월 달에 두둥두둥 처음 강연이 열렸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이었죠. 지난 정말 화요일에. 재밌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정창현 현대사 연구소 소장님 오셨는데 이정일 PD가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질문을 한 4개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라 했는데 나 째려보려고 그랬어 진짜. 난 집에 난 지금 되게 바빴거든 그날. 저는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죠. 막 필기하면서 듣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질문이 더 있었는데 맞아요. 안 했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북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고 그렇죠? 그리고 언론들이 왜 대북 오보를 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정말 이해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같이 활동가들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들은 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많이 못 들으신 분 계신데 그래서 아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원 소식지에 이번에 원래 강좌 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회원 소식지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10월경쯤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9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10월에도 그러면 어떤 강의를 할 거냐 이런 기획회의가 있었고 이번 10월에는 어떤 주제를 잡기로 했냐면 두둥 진짜 웃겼어. 복지국가. 네, 왜? 복지. 네. 네. 여보세요. 네. 어제 계속 오거돈이 네. 자, 뭐 이거는 네. 자, 우선 강사가 누군지 기대해 보시죠. 오거돈 저희가 이번 복지 사회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숱하게 복지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뭐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아래 깔려 있는 것이 어쨌든 사회적 안전망 확대와 이런 복지 체계 구축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간혹가다 나오는 간헐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고 복지국가는 왜 필요하고 그럼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왜 보수 언론들은 왜 복지국가는 국민의 타락을 갖고 온다라고 비난하는가? 복지하다 망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 뭐 베네수엘라 지금 계속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요즘에 차베스가 진행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례가 계속 조명되거든요. 아니 난 그 궁금한 게 북유럽 안 망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 몰라 그 사람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누군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지 경제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님을 모시기로 했고 섭외가 됐습니다. 날짜는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날짜는 다음 주 정도 아마 공개될 거고 아마 뭐 다음 주 정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기 전에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 하는 거죠?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아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건호 위원장인데 계속 어제 오거돈 씨 계속 부산시장.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거돈? 오거돈 누구야? 근데 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나중에는 5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러다가 오거돈 시장한테 전화한다, 섭외나 네.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계속 정리하면서 그러면 오거돈님 모시도 됩니까? 오거돈 아니라고 오거돈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또 이러다가 제가 전화하면 또 오실 수도 있다. 왜냐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부산에서 출마하시고 나서 민원인에 오셨거든요. 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사전 오기의 주인공에서 또 본인께서는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뭐 해양 관련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아니죠. 무슨 해양이야. 지역 관련된 걸로 해야지. 해양사무 장관이었잖아요. 장관에서 지금 그리고 바다 저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국제 협회에서 무슨 회장직도 맡으셨고. 잘 아시는 분이 또 제가 잘 아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당분간 그분은 불릴 일은 없지만 잘못 섭외할 뻔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섭외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의 강의도 저희가 경제 기조를 좀 이어가서 지금 문재인 정부 뭐 참여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어쨌든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맞는가라는 건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건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더 걸어지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이거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언론을 통해서 한 번 투과된 것만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장하성 실장 오십니까? 그 급의 분을 지금 섭외 중입니다. 대박. 근데 완전 관계자가 오시기에는 부담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의 분을 지금 섭외하고 있고요. 섭외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원래 강좌는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빠방한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좌가 공지되는 대로 일정 비우시고 진짜 좋은데 오시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녹음해도 되나요? 이번에 강의는 동영상 했습니다. 촬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이 돼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요. 내일은 제가 하는 그러니까 언론대부 조선일보편 3번째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